차기 총무원장 선거 후보 등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 화합과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종단 안팎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도들이 8가지 계율을 되새기는 8재계 수계 실천 대법회를 열어 전법 의지를 다집니다. 서울 봉은사가 생전 예수제의 원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펴나가야 할지를 모색했습니다. 만해 스님이 마지막으로 주석했던 시무장 일대가 역사 문화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나설 후보 등록이 이제 닷새 뒤면 시작됩니다. 이번 선거는 설정 스님의 낙마로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종단 화합과 안정을 이끄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꼭 짚어봐야 할 변수와 종단 화합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정영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조계종의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 선거에 나설 후보 등록이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면서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종단 안팎에선 이른바 여권의 연합 조직인 불교 광장이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러 계파들의 연합 형태인 불교 광장은 지난해 총무원장 선거에서 설정 스님을 적극 지지했고 그 결과 역대로 최고 많은 표를 얻은 설정 스님이 35대 총무원장에 당선됐습니다. 불교 광장은 최근에도 총무원장을 불신임하는 데 있어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에서도 공조 체계를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후보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여권 내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물밑 작업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총무원장 후보 등록 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종단 안팎에선 총무원장 후보에 나올 스님들이 차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자체 검증과 조율을 거쳐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소문도 있지만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의 거대 조직인 불교 광장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총무원장 불신임 사태를 겪은 종단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우려의 시각이 커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차기 총무원장은 종단의 위기 상황을 진정시키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총무원장 후보 등록 첫날은 다음 달 4일로 후보자가 많을 경우 이때 등록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 33대와 34대 총무원장 자승 스님, 35대 총무원장 설정 스님 모두 기호 1번을 받아 총무원장에 당선되는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지금 차기 정권에 도전하려는 후보자들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눈치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정 스님의 낙마로 인해 조기에 치러지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종단 화합과 안정을 통해 추락한 한국 불교의 위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적임자가 나올 수 있을지 불교계 안팎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제가 신도들이 하룻밤, 하루낮 동안 부처님 제자로서 지켜야 하는 8가지 계율을 8재계라고 하는데요. 전국의 포교사들이 올해도 8재계 수계 실천 대법회를 열어 전법 의지를 다집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8재계란 팔관재계의 준말로 제가 신도가 하룻밤과 낮 동안 부처님 제자로서 지켜야 할 8가지 계율을 받아 지니는 것을 말하며 신라 진흥왕 12년부터 내려온 우리의 전통 문화입니다. 이는 속세에서 매일같이 계율을 지키기 어려운 신도들이 일정한 날을 정해놓고 8가지 계율을 지키도록 한 것에서 유래됐습니다. 전국의 일선 포교 현장에서 전법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포교사들이 8가지 계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행사가 올해도 마련됩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8재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팔재계 수계법회는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6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개를 주고 개를 설하던 장소로 보물 제26호로 지정된 금산사 방등계단에서 행사가 치러져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포교사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계 실천과 신행 활동을 점검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소속감과 자긍심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희 포교사들이 지계 실천을 이제 점검하고 또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요. 또 우리 이제 그 소속감이라든지 일체감 조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게 됩니다. 이번 수계대법회에는 기존 포교사와 가족들을 비롯해 올해 포교사 고시 최종 합격자 등 3,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행사 첫날은 제12기 전문 포교사와 제23기 일반 포교사 품수식,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 스님의 법문과 하루 동안 8가지 계율을 지키겠다는 팔재계 수계식 등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철야 정진과 5km 걷기 명상, 새벽 예불,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의 특강이 진행되며 회양식을 끝으로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포교사는 출가자와 재가불자 사이에서 불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등 포교와 전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내부 갈등이 지속되면서 한국 불교의 미래 비전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때 신심과 열정을 갖춘 포교사들이 얼마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서일입니다. 생전 예수제는 영산제, 수륙제와 함께 불교 3대 의례 가운데 하나지만 갈수록 의식이 간소화되면서 옛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봉은사가 생전 예수제의 원형을 되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봉은사의 생전 예수제 입제식 현장에 조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후 극락세계에 가기 위해 살아생전에 미리 공덕을 쌓는 의식인 생전 예수제.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돼 조선시대 성행한 것으로 알려진 생전 예수제는 수륙제, 영산제와 함께 불교의 3대 의식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많은 사찰에서 생전 예수제를 윤달에만 봉행하거나 의식 자체를 간소화해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생전 예수제를 처음 설행한 도량으로 알려진 서울 봉은사는 지난해 생전 예수제 보존회를 설립하고 서울시 중요 무형문화재로의 등재를 추진하는 등 불교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봉은사의 특성은 이제 살려서 생전 예수제를 문화재 지정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고, 또 생전 예수제는 윤달에만 했던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 때는 경전에 보면은 매달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생전 예수제는 우리 불교적 수행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생전 예수제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는 봉은사가 이번에는 49일간 생전 예수제를 봉행합니다. 그동안 생전 예수제를 맞아 사부대중들이 짧은 기간 수행에 나선 적은 있었지만 49일 내내 정진에 돌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입제식을 찾은 신도들에게 49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수행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9일 기도 기간만이라도 내가 열심히 수행하는 그러한 기간을 삼자 해서 생전 예수제 기간을 합니다. 오늘부터 해양날까지는 더 다른 때보다도 더 치열하게 보시도 열심히 하고 또 지계도 지키고 그 다음에 정진도 열심히 하고. 봉은사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모두 7번의 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원명 스님은 보시, 지계, 인욕 등 6바라밀을 주제로 매주 법석에 올라 수행 정진 중인 신도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49일간의 생전 예수제 일정은 오는 10월 16일과 17일 수륙대제를 포함한 불교 전통의식을 옛 원형 방식 그대로 시연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어떤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9% 증가한 5조 8천여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이 1조 8천여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체육과 관광 부문이 1조 4천여억 원대로 각각 그 뒤를 이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소외계층에 발급되는 문화 누리카드 지원금 예산에 950여억 원이 책정돼 사용 한도는 개인별 지원액이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해 올해 2만 명인 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10만 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체부의 종무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00억 원 이상 줄어든 6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된 가운데 불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12.7 범란 기념관 건립 사업 예산을 포함해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에 편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문화재청 예산은 올해보다 8.4% 증가한 총 8,693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현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야사 문화권 조사 정비를 포함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는 3,45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개선을 지시한 문화재 안내판 사업에도 예산 59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해외 반출 문화재 환수를 위해 추진하는 긴급 매입 사업의 실적이 미흡하다며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에 지난해 세입 세출 기금 결산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문광위는 결산 심사소위 보고서를 통해 문화재청의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사업에 실집행률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국내외 경매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국제 경매시장에 출품된 중요 지정문화재를 국가 차원에서 매입해 보존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근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3년 만에 성사되는 등 남북 간 교류 협력 사업이 활기를 띨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펴나가야 할지를 모색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당사국들 간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도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저는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 발전은 북미 관계 진전의 부수적 효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의 발전이야말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인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한반도 정세를 진단하고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판문점 선언의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는 이주태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이 국장은 남북관계 제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운전자?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내무소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딱 보세요. 3조 북미 간의 합의서에 우리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맺은 판문점 선언에 기초해서 그걸 재확인하면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가 운전자 역할을 했다. 이 국장은 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선 대북 제재의 활용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제도화하고
국내외 지지 기반 확대 등 조건이 갖춰진다면 비핵화 선순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것들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비핵화고 제재 문제. 이 제재를 이 경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엔의 제재가 있고 또 하나는 양자 제재. 양자 제재는 이제 미국의 대북 제재가 있고 우리도 북한에 대한 오이사 조치를 비롯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라는 화두를 풀어나가기 위해선 당국 간 교류뿐 아니라 문화체육과 같은 민간 교류의 활성화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4년 만에 발표한 남북 불교계 공동 발언문을 계기로 민간 교류 협력에 물꼬를 트기 위해 더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만해 스님의 문학 정신으로 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제4회 만해 통일문화축전이 스님의 열반처인 성북구 시무장에서 열렸습니다. 선진규 공동위원장은 통일문학축전이 해마다 발전을 거듭한 가운데 시무장 일대가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한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살았지만 끝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만해 스님. 민족의 추억인 경술 국치일이자 만해 스님의 탄신일에 스님의 열반처에서 만해 통일문학축전이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북측 문인들에게 이제 남북의 문인들이 함께 만나 문학으로 하나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문학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자리에는 기꺼이 참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조국 통일에 기여하는 남북 문인이 될 것 또한 다짐해 봅니다. 만해 통일문학축전은 4회째를 맞은 올해 통일문학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문인들의 참여로 통일문학 선집을 발간했고 이 가운데 30여 편에 대한 낭송회도 열었습니다. 그동안 만해 통일문학축전을 이끌어왔던 선진규 공동위원장은 앞으로 서울시가 시무장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일대 2,700m, 100만미터를 그러니까 약 1,000평, 900 몇십 평이 역사문화공원이 공원을 책정이 돼서 이번에 심의에서 다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극적인 일입니다.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총 스님은 시무장의 역사문화공원화를 반기며 만해 스님이 시무장을 북향으로 지은 것은 일제에 대한 적개심 때문이 아니라 다시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대자비심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제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깊었으면 집까지 그렇게 북창을 했나 하겠지만 그건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아니라 대자비심을 보인 법문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살은 측은한 마음에 그런 모습을 보여 후세에 다시는 그런 인과를 짓지 말라고 법문하신 것입니다. 지난 2015년 남북 간 긴장관계 속에서 현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로 첫 행사의 시작을 알린 만해 통일문학축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축전은 이제 시무장 기념사업이라는 새로운 정기 속에 통일문학운동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부지방과 강원 일부 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집이나 상가가 물에 잠기고 도로가 침수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내리고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월릉교 부근에서 차량 침수 사고로 인해 49살 김모 씨가 숨지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호우 때문에 집이나 상가가 물에 잠기는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도로가 물에 잠겨 통제되는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고 경기 북부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내려지면서 일부 행락객과 낚시객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남 창원 성주사가 경내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실시했습니다. 창원 룸비니 유치원 원생들과 아버지들이 참여한 이번 템플스테이는 엄마 없이 1박 2일간 생활하면서 사찰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특히 원생들과 아버지들은 레크레이션과 예불 참여, 108배와 명상 체험 등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편지 쓰기, 소감문 작성 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지난 2002년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녕사터에서 발굴된 500나안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춘천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깨달음에 이른 성자의 모습보다는 중생의 희노애락을 담아낸 친근한 모습을 한 나한상들이 전시돼 누구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춘천 BBS 이석종 기자입니다. 바위 뒤에서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모습으로 익살스럽게 앉아있는 나한상.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팬 할머니의 형상을 한 나한상까지 내 안에 지니고 있는 희로애락을 담은 평범한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이 마련한 창녕사터 500나안 특별 전시회에서는 탈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500나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영월에서 나온 나한상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재가 됐고 또 나아가서 우리 국립춘천박물관의 브랜드 소장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전시가 오늘의 전시입니다. 500나안 특별 전시회에는 지난 2002년 강원도 영월군 남면 창녕사터에서 발굴된 317점 가운데 18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영월 창녕사는 발굴 결과 금당과 나한전, 대탑 등을 갖춘 대가람이었으나 조선 중기 회불에 의해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전시는 500나안을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나한의 복식과 머리 모습, 나한상이 부서진 이유 등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나누어 마련됐습니다. 또 나한상을 작품 주제로 창작해온 지역 작가들과 함께 현대 삶 속의 나한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또 전시 공간을 숲으로 만들어서 숲을 거니면서 나한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 나한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했습니다.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의 순박하고 투박한 미술을 그대로 보여주는 창녕사터 500나안을 춘천박물관을 대표하는 유물로 국내는 물론 세계 순회 전시회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원의 500나안을 감상할 수 있는 이번 특별 전시는 오는 11월 25일까지 국립춘천박물관에서 계속됩니다.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경북 경주 용문사는 지난 25일 묘법 연화경전과 신중탱화, 후불탱화 점안법회를 함께 봉행했습니다. 용문사는 통일신라 시대 마석산 암벽에 4.6m 높이로 새긴 마애불이 있는 사찰로 최근 대구 비슬산 대견사 신도회가 중창불사에 원을 세웠고 이번 점안법회를 시작으로 도량법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회에는 대견사 주지 법희 스님과 용문사 주지 현수 스님을 비롯해 신도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신도회는 용문사 주변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정화 활동을 벌이며 도량 가꾸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폭염이 물러난 한강공원에서 삼색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서울시는 9월 한 달간 여의도 물빛 무대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누워서 보는 콘서트 등을 열며 광진교 8번가, 뚝섬 자벌레에서도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방콕과 도쿄, 타이베이 등 아시아 주요 도시 문화정책가와 행정가가 참석하는 2018 아시아 도시문화 포럼이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열립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문화의 집적, 문화도시의 과제며 참석자들은 홍대 앞 등 문화 집적 현장 투어와 세미나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산시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운영하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로 옮기고 지역 실정에 맞게 내시를 강화합니다. 부산시는 부산형 문화의 날을 문화 롭데이로 정해 기존 문화가 있는 날에 하던 공연 할인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시민 참여 문화 프로그램을 발굴해 운영합니다. 경술국치일인 어제는 공교롭게도 일제강점기에 한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살다 간 만해 스님이 태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시무장에서 만해 스님의 탄신을 기념해 행사를 열어온 만해 통일문학축전이 올해로 4회째를 맞았습니다. 선진규 공동위원장 등의 노력으로 만해 스님의 얼이 깃든 시무장 일대가 앞으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다 넓어진 시무장에서 남과 북의 문인들이 문학으로 통일을 노래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8월 30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